실제로 우병우 씨 아들의 운전은 순전히 잘해서 뽑은 거 맞나요? 특검에서 누구 부탁받았다라고 진술하신 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 우병우 씨 아들 뽑은 게 본인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상부 지시가 있었습니까? 네. 네,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제 출석을 했는데요. 이 백승석 경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 우수석의 아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운전병으로 그렇죠. 뽑았는데 아무 말도 뽑았다고 안 했죠. 뽑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증언을 한 부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뭐 좀 약간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던 백경위가 네. 말을 좀 바꿉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2016년 10월 국정감사 방금 한 얘기입니다. 저게 코너링 회전이 참 기가 막히고 요철 잘 타고 이러더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때 보직 발탁을 앞두고 청탁을 받았다. 난데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와서 지난 2일에요. 후보들 그러니까 의경 후보들 가운데 추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사실 저도 관련이 있어서 아는데 저거 저 추첨으로 뽑거든요. 굳이 저 이렇게 말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진실을 지금 이제 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진실을 지금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후보들 중에 추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 당시 우병우 수석의 아들은 전입이 돼서 4개월 동안인가는 전출이 불가능한 다른 보직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내규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규정에 묶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이 다시 또 그런 그 의경을 후보로 넣는다는 자체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지금 백승석 경위가 지금 문제를 저렇게 앉아 진실을 가리고 있는 이 정언을 하는 부분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청탁을 받아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밝히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지금 자신은 또 현직이지 않습니까? 네. 현직이니까 더욱더 지금 말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우병우 수석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지금 이런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게 대한 그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인이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때 경찰청에서 조직적인 방해를 했는데 네. 그 조직적 방해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진실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검찰의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석수 네. 특별감찰관이 감찰관이 조사를 할 때 그때도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 자꾸 나온다 그랬다가 막상 연락이 되면 갑자기 다 안 나온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불만을 토로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코너링 뭐 이 추첨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법적인 거 아닌 걸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코너링 얘기하지 말고 추첨부터 그냥 얘기하지. 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왜 말을 저렇게 바꿀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특검에서 왜 이걸 수사할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부탁이 있었겠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탁. 근데 자기의 민정수석의 자리를 이용해서 지금 부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탁만 하고 말았을까요?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챙겨줘야 되는 거죠. 예, 뭔가. 지금 그거 아마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확실한 거니까 이거 먼저 조사하는 거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검사다운 이제 추정이셨고요. 네. 형 어디 아파? 이게 무슨 얘기냐? 네. 형 어디 아파? 제가 한 얘기, 형 어디 아파?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특별감찰에 들어가니까 우병우 당시 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검찰 선배니까 형 어디 아파? 어디 아파? 너 미쳤냐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너 네. 한번 혼나볼래? 네네. 이야기인데 영화 대사 같은 얘기죠. 네, 형 어디 아파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지금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도 보면 국민들이 보면 이런 관계 등등으로 해갖고 사실상 네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었고 그런저런 은혜 관계에서 실제 보면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는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내지는 방관 내지는 비호 내지는 이런 거 했던 거 아니냐. 네. 즉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라는 것이 아마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특별검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딱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 검사 출신의 우리 정비용 의원 말씀대로 네. 일단은 뭔가 꼬리를 잡아서 신병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 보면 제일 쉬운 거 코너링, 청탁, 추첨, 백승석 경위. 이렇게 아마 보면 일단은 쉬운 네. 것부터 문제를 풀면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특별검사 쪽의 생각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 자막으로 보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때의 원조 측근에게 질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1시간 뒤쯤 후에 고영태 씨가 나와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방을 벌일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고요.